이번에 XRP가 급등하면서 일본은행이 고객 예금 이자의 20%를 XRP로 바꿔준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걸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2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장 그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부풀려져 있는지 잠시 뒤에 갈라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 기사에서 제일 값진 문장은 그 요란한 소문들이 아니라요, 대부분 눈길도 안 주고 지나치셨을 조용한 한 가지 문장 하나였습니다. 은행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여행사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본의 SBI 신세이 은행이라는 곳에서 시험 삼아 시작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예금자한테 이자는 엔화대로 원래대로 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자의 20% 어치에 해당하는 교환권을 얹어주는 겁니다. 이 교환권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고, 일본의 대표 경제신문인 니온게이자이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대상 계좌가 400만이 넘습니다. 일단 시험 기간을 거친 뒤에 가을에 정식 서비스로 만들지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예금 자체는 엔화 그대로라서 예금 보호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 상품 안에서 XRP로 이어지는 정식 연결이 생긴 거, 이거는 진짜고 이 소문에도 몸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가 부풀려졌느냐? 총 3군데인데요. 먼저 일본 은행들이 아닙니다. SBI라는 한 금융 집안에 속한 은행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XRP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자는 이자대로 다 주고 그 위에 교환권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크기입니다. 이 은행의 대표 예금 금리가 연 0.42% 정도인데 우리 돈으로 3억 원 가까이 맡긴 사람이 받는 코인이 1년에 18만 원어치 안팎입니다. 외식 몇 번 값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정확한 반정은 방향은 진짠데 크기는 소문의 100분의 1쯤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요, 저는 이 부풀려진 소문보다 더 큰 이야기가 같은 기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은행이 아니라 여행사라고요. 이제 그 조용한 기사 한가운데 토부탑 투어스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도쿄 스카이트를 지은 도부철도 그룹의 여행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SBI 리플 아시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건 10년쯤 전에 리플과 SBI가 도쿄에 함께 세운 합작 회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이 둘이 선불 결제 토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미래형으로 적혀있고, 근데 서류를 따라가다 보면 이 문장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고쳤어야 됩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올해 3월 26일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른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자로서 정식 등록을 마쳤고요. 토부탑 투어스가 첫 번째 발행사가 돼서 지난 봄부터 엔화를 담보로 여행용 선불 토큰을 리플 레저 위에서 실제로 발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불 결제가 뭔지 짚고 가겠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돈부터 미리 내서 충전해두고 나중에 그 잔액으로 값을 치르는 방식인데요. 교통카드에 넣어둔 돈, 커피 앱에 충전해둔 돈, 명절에 주고받는 상품권 전부 다 선불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시장이 유난히 크죠. 교통카드 잔액, 편의점 충전금, 게임머니, 상품권, 기업 포인트에 대해서 전부 다 합치면은 한 해에 일본 돈으로 30조엔, 우리 돈으로 치면은 270조 원쯤 되는 돈이 이 방식으로 돌게 됩니다. 여기서 토부의 토큰은 이 큰 판의 아주 작은 첫 번째 조각입니다. 손님이 엔화를 내면요, 그만큼 토큰이 만들어질 거고 호텔이나 기차나 식당에서 그걸로 값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우선 관광지 같은 특정 지역 단위에서 쓰는 걸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법이 발행사한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데요. 받아둔 돈은 따로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 기록은 XRP의 공개 기록망이 남고요.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한 통제는 전용 지갑 기술이 맞습니다. 이 관청이 도장을 찍어준 이유가 바로 이 조합에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서류 등급과 보도 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기사에 남아있는 나머지 문장들, 이 등급이 가장 낮은 쪽을 정리할 차례죠. 저는 이 문장이 채택이라는 단어의 뜻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태 기다려온 채택은 누가 XRP를 산다는 뉴스였습니다. 은행이 산다, 기관이 산다, 나라가 산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서류로 확인되는 채택은 사람들이 XRP의 기록망을 쓴다는 뉴스입니다. 도쿄에 놀러간 여행객이 토큰을 충전해서 기차를 타고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돈이 어떤 기록망 위에서 도는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그 시스템을 만든 회사 이름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반 기술은 이름이 불릴 때가 아니라 이름이 잊힐 때 이기는 거죠. 그리고 신세이 은행의 그 18만 원어치는 반대로 사는 채택 쪽에 아주 작은 정기 통로가 생긴 셈이겠고, 금액은 우습지만 은행 예금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상품에 코인 교환권이 정식으로 끼워진 거는 처음 보는 모양새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전망은 이 판이 시제품 단계에서 복제 단계로 넘어간다는 쪽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이번 등록은 토부 한 곳을 위한 게 아니라 파트너 회사마다 각자의 토큰을 발행해주는 공용 플랫폼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처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을 받을 설계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세이 은행 쪽도 가을 정식 거래 목표로 내건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성적표에 따라서 다음 단기가 이미 예약돼 있고요. 세 번째로 270조라는 시장은 새로 만들어야 될 수요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갈아탈지 말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예금이자의 20% 소문은 절반이 진짜였고요. 그 실체는 SBI 집안은행 한 곳에 연 18만 원짜리 시험이었습니다. 진짜 뉴스는 여행사였고, 일본 관청에 등록을 받은 첫 번째 선불 토큰이 지난 봄부터 XRP의 기록망 위에서 이미 돌고 있습니다. 요란한 문장일수록 출처가 가벼웠고요.
조용한 문장일수록 출처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일본발 XRP 이야기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이 가는 쪽은 시끄럽지만 확인이 안 되는 문장일까요? 아니면 조용하지만 등록부에 적힌 문장일까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저는 이 공용 플랫폼의 두 번째 발행사 이름이 발표되는 날 그 회사 이름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암호화폐 시장 2차 폭등 호재까지 떠버린 상황인데 중간 선거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 불장에 대해서 제대로 칼을 뽑은 상황인데요. 속보 뜨자마자 추천드린 파이버스는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 실현까지도 안겨드렸죠. 여기에 따른 우리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에서 발빠르게 속보 전달드렸고 이 단기 급등 섹터 테마 종목들에 대한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